79세 나이의 가수 조영남에게 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조영남은 유언을 남겼는데 유서에 장례식을 치르지 말라고 썼고 그 이유에 대해 내가 장례식을 치를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부끄럽고 장례식에 와서 나한테 절하는 것도 싫다라고 밝혔죠. 이어 내가 죽으면 옆에 있던 사람이 담요에 말아 화장하고 내 유골을 영동대교에 뿌려달라고 유서를 썼다라며 그런데 영동대교에 유골을 뿌리는 것은 불법이라 괄호치고 몰래라고 썼다고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유서 속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내 옆에 있는 여자에게 재산 반을 주라고 썼는데 수정했다며 자식이 셋이니까 4분의 3은 자식 4분의 1은 내 옆에 있는 여자로 썼다고 합니다. 조영남은 또 윤여정과의 사이에 낳은 두 아들을 언급하며 후회한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크게 후회하는 것이 있다며 내가 집 나올 때 왜 애들 생각을 안 했을까라고 말하며 그 이후로 두 아들과 한 번도 연락을 한 적이 없다고 아쉬움을 드러냈죠. 그러면서 조영남은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전처인 윤여정에게 전화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그는 왜 이런 유언을 남겼던 것일까요? 윤여정은 전 남편인 조영남과의 이혼 사유는 바람 때문이라고 털어놓은 바 있습니다. 조영남은 리즈 시절 배우 윤여정과 20대 초중반 첫 만남 이후 6년여간 친구처럼 지내다 1975년 미국 시카고에서 결혼했고 슬하에 두 아들을 뒀는데요. 아는 사람도 없는 미국에서 아들 둘 키워내며 가정에 충실했던 윤여정에 반해 조영남의 외도는 결혼 생활 동안 2번이나 있었다고 전해지는데요. 그 중에서도 조영남과 여대생 백모 씨와의 외도는 유명하죠. 조영남과 백모 씨와의 외도는 그냥 지나가는 정도의 외도가 아니었던 듯합니다. 윤여정의 외모를 비하하면서 네가 못생겨서 데리고 잘 수 없다라는 말을 하는가 하면 조영남의 운전기사가 윤여정에게 조영남의 외도에 대해 눈치를 줬고 윤여정이 조영남을 추궁하자 처음에는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만남은 유지했다고 하는데요. 윤여정이 이도 눈치를 채자 그래 나 바람 피웠다라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면서 내가 아빠 남편 노릇 다 할 테니 사랑방 하나만 내달라고 어마어마한 제안을 해왔다고 합니다. 윤여정은 당연히 그럴 수 없었고 윤여정과 조영남은 이혼을 하게 됩니다. 조영남의 내연녀와 같이 살자는 제안은 지금 같은 세상에서도 충격적인 제안인데요. 당시 조영남이 준 위자료는 실질적으로 5천만 원인데 아들 둘까지 키워야 하는 사람에게 공연 다니며 돈을 쓸어 모았던 조영남이 준 전부였다고 합니다. 아파트 전셋값이 5,500만 원이라 윤여정 어머니가 부족한 500만 원까지 보태줘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이혼한 뒤 여러 인터뷰들에서 많이 밝혔었죠. 참 힘드셨을 겁니다. 지금이야 인식이 이혼한 게 무슨 흠이냐 하지만 당시만 해도 이혼한 여자가 아이 둘을 키우면서 그것도 방송 생활을 하기란 녹록지 않았죠. 당시 이혼이라는 건 여자 연예인들에게 있어서는 약물 복용 같은 수위 높은 사고를 저지른 후 브라운관에 복귀할 수 있는지의 문제와 동급으로 여겨졌을 만큼 사회에서 매장당할 정도로 무서운 것이었는데요. 조영남과 이혼을 했던 윤여정 역시 그 때문에 매장당할 뻔했지만 본인과 가까웠던 김수현 작가 덕분에 생활 연기인으로 밑바닥에서부터 재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하죠. 실제로 조영남은 인기가 절정이던 배우를 지옥불로 떨어뜨렸다는 소리까지 들었는데요. 조영남의 여성 편력에 대해서는 배우 양택조가 한번 언급을 하기도 했었는데 양택조가 하루는 아내와 KBS에 갔다가 대본을 받으러 들어가니 조영남이 여성 팬들 30여 명과 앉아서 폼을 잡고 있길래 조영남에게 아내를 소개시켜줬더니 조영남이 인사를 하고는 양택조에게 형수하고 몇 년을 살았냐고 물어보자 한 35년을 살았다고 대답을 했더니 조영남은 아니 어떻게 한 여자하고 35년을 살 수 있냐고 말해 양택조의 아내를 당황하게 만들었고 그 자리를 떠나고 양택조의 아내는 무슨 저런 게 있냐며 불쾌함을 드러냈다고 하죠. 조영남과 윤여정과 관련해 나오는 이야기는 모두 조영남의 입장에서 나온 말들일 뿐 윤여정은 먼저 얘기를 꺼낸 적이 없었고 기자들이 윤여정과 인터뷰를 하면서 관련 질문을 던지더라도 윤여정은 그 인간이 또 뭐라고 하고 다녔어요라고 물어보기는 할 뿐 본인은 먼저 하나라도 더 꺼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왜일까요? 윤여정은 이혼 후 홀로 아이들을 키우며 그들 앞에서 어떤 모습도 가볍게 보이고 싶지 않았고 그녀의 방어적 태도는 어머니로서의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이었는데
자신의 사생활이 노출되어 아이들이 불편해질까 우려하며 대중의 시선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선택한 삶이었죠. 그러나 조영남은 달랐습니다. 윤여정이 무릎팍도사에서 처음으로 이혼 이야기를 공개했을 때도 조영남은 그녀의 방송을 본 뒤 여기저기 역시 재치 있는 사람이라며 칭찬을 늘어놓았지만 이 칭찬조차 윤여정에게는 불편하게 느껴졌다고 하는데 단순히 그녀를 높이 평가하려는 마음에서 한 말이었겠지만 윤여정에게는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더 들추어내려는 의도처럼 보였던 것인데요. 조영남은 이를 모른 채 또다시 윤여정이 만약 입을 열었더라면 나는 사회에서 매장당했을 거야 라는 말로 자신의 자유로운 삶을 스스로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윤여정의 삶은 스스로 평창동 비구니로 표현할 만큼 무미건조하고 절제된 생활이었는데 화려한 사교나 낭만적인 일탈 대신 아이들을 키우고 연기에 몰두하며 자신의 길을 걸었고 주변에서 왜 그렇게 사냐고 물으면 나는 잘못을 못 본 척 못 지나가라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윤여정은 이렇게 무미건조한 삶을 살며 아이들을 키우면서 연기에만 몰입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한국인 최초로 여우조연상까지 받게 되는 위치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한 중년의 여성 아나운서가 조영남의 책을 읽고 연애 경험담을 어떻게 이렇게 솔직하고 재미있게 쓸 수 있냐고 감동을 받아서 조영남에게 책을 너무 감동적으로 읽었다고 전화를 하자 조영남은 처음에는 그녀가 누군지 잘 몰랐다가 여자 아나운서라고 말하니까 혹해서 우리 언제 만날까? 이러면서 자신의 그림 전시회에 오라고 했다는데요. 그런데 전시회 당일 그녀가 모습을 드러내자 조영남의 표정이 다소 굳었다고 하는데 예상했던 젊고 아름다운 아나운서가 아닌 평범한 아줌마 아나운서를 보자 태도가 급변했습니다. 이후 그녀가 다시 전화를 했을 때는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하니 이 에피소드는 조영남의 솔직한 인간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의 내면에 숨겨진 밝히는 남자라는 어리숙한 모습까지 드러낸 사건이 아닐까요? 그와는 반대로 젊은 여성 아나운서 3명이 조영남의 집에서 인터뷰를 하러 갔을 때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아나운서들은 처음에는 의아해했는데 아니 잘생기지도 않은데 도대체 왜 저렇게 여자가 많지? 이런 의문이 인터뷰 내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조영남은 처음 보는 사람임에도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이웃 아저씨처럼 친근하게 굴었다고 하죠. 반면에 한 남성 아나운서는 방송국에서 조영남과 마주쳤을 때 몇 번 인사를 드렸지만 그냥 하고는 별 관심 없이 지나갔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 조영남 씨가 오은영 박사의 금쪽 상담소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비호감과 불호의 상징처럼 되어버린 조영남은 한동안 힘들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대장 논란으로 인해 대법원까지 재판을 끌고 가야 했고 무죄 선고를 최종적으로 받긴 했으나 아직도 대중들은 조영남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과연 이게 대중들만의 탓인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이 지점에 대해서 오은영 박사가 냉정하게 꼬집어 주셨는데요. 최근에는 윤여정이 오스카 여우조연상 수상 이후 조영남이 이를 우아한 복수라고 이야기하면서 더 욕을 먹었었죠. 일단 오은영 박사님은 유머와 비유를 줄이라고 했으나 조영남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전무한 사람으로 보이고 기본적으로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본인만을 위하는 사람이라서 남에 대한 배려 자체가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런 성향은 자신이 이혼해서 집에서 나올 때 쫓겨났다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분명 자기가 잘못해서 이혼을 한 것이면서 쫓겨났다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모든 일을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건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식들과의 관계가 좋을 리가 있을까요? 조영남은 가정을 회복하려는 노력 자체를 안 했고 심지어 재정적인 지원도 거의 하지 않아 윤여정이 단역부터 시작해서 온갖 고초를 당했으니까요. 그러면서 표현을 안 해도 자식들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79년을 자기만을 위해 살아온 사람의 전형처럼 보입니다. 사실 이번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를 보면서 조영남에 대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긴 했습니다. 저 나이대의 남자 어른들이 다 저럴 것 같기도 하고 제대로 대화하는 법도 모르고 그저 왕처럼 군림하면서 살아오다가 나이 먹어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꾸기도 어렵지만 79세의 나이를 먹고도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 나와서 자신의 고민을 상담하는 걸 보면 아주 꽉 막힌 사람은 또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조영남 씨, 지금부터라도 관계가 소원해진 아들들에게 전화를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관계를 개선하기 바랍니다. 대중과의 소통에 있어서도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말을 덧붙이기 싫으면 말을 자제하시면서 행복한 노년을 보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